노동력을 사람들을 많이 부려먹겠고 또 뭐 있겠어? 엄청난 나무가 들었겠죠. 옛날에 목재동물이니까 그만큼의 나무가 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멀리서 백두산 멀리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양반들 우리 경주 같은데 여러분 그 왕릉 가보면 주변에 소나무 좋은 거 많죠. 네. 그런 거 잘라놓는 거. 그 양반들이 싫어했어. 양반들의 묘지림을 파괴하는가 싫어했어. 그런 것들. 자, 양반들은 이거 다 싫어합니다. 특히 많이 가진 양반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 걸 딱 보면 그걸 압니다.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느 계층인가를 봐야 되는 거야. 나는 강남에 뭐 한 100억짜리 빌딩 갖고 있는 부자면 나도 그쪽 같은 쪽일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다른 또 계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쪽에 있는가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은 대원군은 밀어붙입니다. 자, 밀어붙입니다. 그 양반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어요. 양반들이 원성이 자자했는데 대원군은 끝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보세요. 자, 전정. 이제 민생을 어떻게 안정시키냐. 국가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전정. 땅에 대한 거. 양전사. 자, 못 쓰는 땅을 쓸 수 있도록 바꾸고 개간하고 그 다음에 땅의 어떤 이걸 제대로 조사하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 몇 평의 땅을 농사지고 있고 몇 평의 땅을 농사지고 그걸 정확히 알아야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군정. 군정은 뭐냐면 호포제. 이게 중요해요. 자, 있잖아. 어느 순간인가 조선 사회는 여러분 원래 군역이라는 건요 모든 양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양인이라는 게 뭐예요? 평민도 양인, 양반도 양인입니다. 양인은 다 군역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양반은 군대 안 가는 게 당연한 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군대 가거나 아니면 군대 안 가는 대신 내는 게 뭐였어요? 군포였죠. 이 군포를 다 백성들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흥선이 나와서 호마다, 호라는 건 집이라 집집마다 군포 다 부과해라. 양반이 그런 게 다 어디냐? 다 내라는 거야. 다 내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양반들이. 우리 그동안 우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양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몇 대 받았는데 헛소리 자꾸 하고 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원은 그런 얘기 하죠.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단한 발언입니다 이거.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살아 돌아와도 내가 용서치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 정도의 발언을 한 거죠. 세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원을 정리하고 묘지림을 파괴하고 원납전을 부담하고 호포제를 강요해 이런 것들이 양반들한테는 대원군 저 나쁜 놈이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환곡 이거 없애면 돼. 하지 마라 환곡 하지 말고. 근데 이 원래 취지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했잖아. 취지 자체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조금씩 빌려줘서 나중에 이제 갚는 건데 이런 환곡을 사창제를 해라. 사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자 개인 사자입니다. 창이라는 건 창고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창고를 만들어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다가 또 갚아라.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창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지리산 들어보셨나요? 네. 지리산이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에 경계에 있죠. 전남 구례라는 곳에 가면 운조루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기억나시나요? 경주 최고자치처럼 그 집이 있다고. 운조루가 집 이름이야. 양반 그 사람의 고택 이름인데 그 운조루에 가면 쌀독이 있어. 쌀을 모아놓는 그 상자가 아니지.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 쌀은 집 밖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쌀을 넣어놓으면 밖에 지나갈 사람이 그 쌀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운조루에 살았던 그 양반이 항상 마을의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그 쌀들을 다 모아놨던 거죠. 항상 그 쌀독이 메마르지 않도록 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전라남도 쪽으로 쳐들어와서 여러분 경남까지 오거든요. 올 때 이제 공산군들이 막 점령하면 그 공산주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양반들 다 죽여버려.
지주들, 양반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있잖아. 막 죽창으로 찌르고 막 쳐다보고 이랬을 때, 그 공산주의자들도 그 운조루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분들은 그런 나쁜 지주가 아니잖아. 저분들은 늘 우리에게 나눠줬다는 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 항상 평소에 잘 살아야 돼. 평소에 우리가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수익이 한 1%, 많은 거 5%이 정도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사람을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프로를 그런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마을마다 있었어. 그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 10리가 100리가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몇 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무슨 대기업의 며느리 됐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엄청 비싼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무명 옷이 뭐 하얀색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살아라. 그저 다 그런 게 있어요. 제 책을 읽어보십시오. 있습니다. 지금 최부자의 집에 가르침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보면 참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서 결국은 대원군은 딱 10년 통치하고 쫓겨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원군이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대원군이 한 10년을 갑니다. 그리고 73년, 딱 10년이죠. 73년에 최익현, 앞으로 몇 번 등장할 사람인데 최익현이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셨으니 대원군은 그만하시지요. 대원군을 다시 더 하고 싶었는데 할 말이 없어. 대원군이 내려옵니다. 고종의 친정 요구 고종이 직접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원군이 이 10년 동안 자기 열심히 했어요. 대원군 나름의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아들을 왕답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태종 이방원과 흥선 대원군의 큰 차이. 태종 이방원은 요건 내가 다 먹고 가겠다. 그리고 가장 학문적으로 문화를 융성할 자식은 첫째 양령도 아니고 둘째 효령도 아니고 셋째 충령이다라고 세자로 바꿔버리잖아. 그 충령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갔는데 흥선은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을 왕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세자도 아니었죠. 맞죠? 아버지가 왕이 아니니까 고종은 세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러니까 고종은 세자 교육도 못 받았고 왕의 수업도 못 받은 거야. 왕이 됐는데 왕의 수업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상 그래도 강력한 아버지 리더십에서 순종적으로 따라간 애가 의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시킨 대로 해. 네, 이게 의존적이. 그러니까 고종은 이제 왕이 됐어. 흥선이 죽은 게 아니야. 흥선이 이때 죽어요. 1898년에. 그러니까 흥선 오래 살았어. 흥선은 며느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며느리보다. 그런데 흥선은 오래 살았는데 고종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 고종은 딴 사람에게 의지해. 그게 부인이었습니다. 민비입니다. 명성황후 민비. 결국 민비를 의존하다가 민비 죽고 나서는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종이 왕을 40년 넘게 했는데 고종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뭐 고종도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 고종을 제대로 못 키워낸 그 흥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인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해외 통상 수교 거부. 자, 거부 정책이 펼쳤잖아. 그러면 서구 열강들이 야 쟤들은 우리랑 무역 안 한대. 쟤들 우리랑 교류하기 싫대. 가자. 근데 가면 다행인데 안 가고 계속 하자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천주교를 전했는데 천주교를 막 전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은 원래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실제로 대원군이 살았던 그 운영궁 안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고
고종의 유고도 천주교 신자였고 그 대원군이 그냥 또 프랑스 신부들하고 대원군이 관계도 있었어. 서로 아는 사이였어. 근데 이렇게 지내니까 보수적인 양반들이 대원군 봐라. 천주교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천주교인들하고 뭘 하려고 하네. 이상하다. 이거 대원군을 몰아가는 거다. 몰아가니까 대원군이 거기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는 거죠. 나 얘들하고 관련 없어. 난 천주교 믿고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발을 빼면서 천주교를 박해한다. 박해하면서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여버려. 자, 9명을 죽이면서 천주교 신자들 대대적으로 탄압합니다. 그게 병인양면.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이 병인 박해 일어났던 서울의 양화진 나루터에 가면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양화진 나루터의 그 고무리에서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발로 쳐서 이제 한강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는 게 산을 이루었다. 절두산. 절두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에 가면 지금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천주교 순교자 기념관이. 그게 언제 세워졌냐면 1966년에 세워졌어요. 오래됐죠. 근데 이때 세운 이유가 있어. 100년이죠. 100주년을 기념해서 절두산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걸 되게 슬퍼요. 보면. 자,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여러 번 있었어.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다 외우지 마세요. 이런 박해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이 아주 이제 강력한 박해가 병인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4대 박해 중에 이렇게 가서 4대 박해 시대 순서대로. 자, 근데 이제 화가 났던 프랑스가 너희 왜 우리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야. 그게 병인 양념입니다. 병인 양념. 같은 병인년이죠. 1866년. 그러니까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해라는 거 알겠죠? 이름을 보면. 자, 그래서 병인 양념이 일어났고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강화도로 쳐들어왔는데 프랑스의 함대의 대포의 위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변에서 못 막아. 해변에서 우리가 밀립니다. 그러나 우리 양원수 장군, 한성근 장군 이런 분들이 산성에서 숨어서 게릴라 작전들을 펼치면서 결국 프랑스 군대에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 입장에서는 이제 까다로운 거야. 이건 뭐 우리가 이긴 것 같아도 계속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프랑스 군대들이 떠납니다. 떠나면서 외교장각 도서 그 정조 때 규장각을 만들었을 때 외교장각을 뒀다 했잖아. 그거를 가져갑니다. 대표적인 게 직지신 제후전 그런 것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왕실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가져갑니다. 자, 이게 같은 해 있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봐봐. 제너럴 셔머노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는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해에 지금 내가 배열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1866년 여름에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터집니다. 저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저 배가 미국 배인데 미국의 상선입니다. 저 배가 무역하자 하고 이제 올라온 거야. 평양까지. 근데 평양에서는 안 한다 가라 했는데 대원군이 안 한다니까 가라 했는데 계속 쳐들어와서 싸움이 붙었고 제너럴 셔머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까지 다 너무 길 것 같아서 제너럴 셔머노가 큰 배였기 때문에 이제 장마 때 강물이 올라와서 그 배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막 싸우는 도중에 강물이 빠지니까 큰 배가 이제 강바닥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일 때 우리 군에서 댐복에 이제 지푸라기 태워가지고 배에 불이 붙게 하는 거죠. 네,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불이 붙게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입니다.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세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 프랑스요.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는 미국이고 신미양요도 미국이고. 근데 주의할 점은 제너럴 셔머노는 평양에서 일어났고 신미양요는 강화도입니다. 병인 양요도 강화도였죠. 강화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활약했었던 장군이 어제연 장군입니다. 광성보 전투. 요런 거 단어 잘하는 애들, 요런 전투 이름들이 시험에 나와요. 문수산성, 한성근, 청도산성, 양원수. 근데 요걸 싹 바꾸고 그러진 않습니다. 출제자들이. 그러나 어제연이 광성보가 신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그 장수의 깃발, 그 대장이 있는 장수 숫자, 한자 숫자라는 깃발이 있어요. 이거. 수작이 이게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흥선대원군이 어이처 나쁜 놈들 하면서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가덕도에 있는 척화비가 있어요.
제 프린트물에도 있을 건데 아마 지금 나눠준 건 없을 거고 저번에 나눠준 거에 있을 건데 그 척합이가 가뒀던 겁니다. 우리 부산에. 그리고 요거 하나 설명 안 했죠. 요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교적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이놈의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그 남현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죠. 자, 묘를 도굴하다가 발각돼서 도굴도 실패하고 대원군한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원군이 저런 상종 못할 놈들 해가지고 더 이제 진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종이 일어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심형이 일어났다. 그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60년대 끝입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